자, 오늘은 여러분 공지한 대로 미래를 읽는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획자들은 이제 그 미래라는 것도 있고 이제 트렌드라는 것도 있죠. 결국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이제 어떤 일을 기획한다고 할 때 대부분 부딪히는 제일 먼저가 이제 미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획서를 쓰거나 아마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새 제가 이제 기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지금은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기획에 대한 니즈가 많더라고요. 그냥 불확실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제 미래를 어떻게 읽는가,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읽어보셨어요? 이 저자가 피터 스워츠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결국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발생하는 예상을 미래 예측해가지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거. 오케이. 발생할 만한 요인을 네가 이제 대책해서 그분에 대한 준비를 하자. 차장님을 읽고 결국 피터 스워츠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는 어차피 불확실한 거고. 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좀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다음 이 사람이 저지르지는 않다라는 거고,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결국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미래학자로 되게 유명한 토플러도 말한 것처럼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이 말하는 느낌은 뭐냐면 미래란 실타래처럼 되게 엉겨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되게 엉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미래를 읽는 기술로 딱 소개하는 게 뭐죠? 그렇죠?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뭐예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생겨나는 게 뭐예요? 어떤 미래가 와도 난 끄떡없다 이거죠. 그죠? 이 사람 소개에서 나오겠지만 쉘이라는 회사에 이 사람이 이제 미래 기획자로, 미래 시나리오 기획자로 이제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기획서 쓴다라는 거, 이거보다 더 진보적인 게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건 많이 안 써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쓰다가 보면 오히려 헷갈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좀 오픈 마인드로 한번 이 책을 살펴보면 피터 스워츠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이 할아버지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토플러 그다음에 되게 유명한 교수진들이 하나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소개한 게 있죠. 자기 회사를 설립하는 거를 소개했죠. 그래서 무슨 프랑스에서 원에 뭐를 가져다가 자기가 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이 우리 창희 씨도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가 되셨지만 그죠? 결국 이 CEO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미래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창희 씨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서 하는 걸 테니까. 자, 일단 그럼 미래란 뭐냐? 이 책에서 말하는 미래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란 또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시네? 여러분, 대표와 그다음 대표가 아닌 사람의 차이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대표는요 언제나 미래를 생각해요. 언제나.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발을 떼서 미래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획과정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대표는 틀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틀릴 수가 없어요? 왜 틀릴 수가 없을까요? 창희 씨도 대표잖아. 그죠? 이제 몇 개월 전에는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대표죠. 창희 씨는 어때요? 지금 느낌이? 대표가 돼보니까? 대표 맞죠? 근데 저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도 내가 대표잖아. 그렇죠? 느낌이 어때요?
비슷해요? 젠장. 대표이신 분. 대표가, 아니, 비슷하지 조금 다를 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틀린 모습 더 재밌다고 해요. 왜 재밌어요? 네? 왜 재밌어요? 아니 저는 근데 지금 때도 저 메이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케이. 그 마인드는 똑같아서 네. 그거가 되는 건 똑같아서 특별히 일하는 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예. 더 이제 보람차다. 보람차다? 왜 보람차야? 아, 결국 내일이니까. 아, 내일이니까. 결국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 대표라는 사람이 왜 틀릴 수가 없느냐? 뭐 리더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이유는 틀릴 수가 없죠, 당연히. 왜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CEO라는 사람은 대부분 기획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이니까 뭐예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검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가 만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를 뭐예요? 분석하기보다는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좋은 기획을 하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회사의 미래 혹은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다면 오늘의 내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최선히 살다가 보면 좋은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CEO라는 사람들은 원하는 미래를 갖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판단을 해야 하고 뭘 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나름대로 미래를 읽는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게 좀 약해요. 행정하는 거는 대부분 일이 어때요? 이렇게 루틴하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뭐 신규 사업 기획을 하거나 뭐 마케팅 기획을 하거나 뭐 브랜드를 기획하거나 어떤 기획하는 사람들은 루틴한 업무보다는 뭔가 이렇게 추진하는 업무가 많아서 나름대로 미래를 읽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간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회사를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뭐예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도 결국 뭐예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내 애를 어떻게 키우느냐도 결국 내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의 부분일 테고, 나름대로 여러분 기술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제 직관으로 하세요? 이럴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직관이라는 것은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직관이라는 것은 분석을 뛰어넘은 그 윗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 직관적으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얻은 직관이냐 아니면 그 잡귀신이 와가지고 하는 그냥 내 배 꼴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판단을 해볼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제된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 분석을 이미 다 뛰어넘은 상태인 거고, 나는 분석도 잘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직관적이다라는 건 귀신이신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번 그 기술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 없다가 또 큰 차이죠. 진짜. 그러니까 이 피터 스와츠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가 미래를 읽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 결국 미래를 읽는다라는 게 인간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추구했던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 미래를 읽었죠. 어떤 미래예요? 종말이라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또 누구예요? 여러분 그 원숭이가 도구를 쓰죠. 원숭이가 가끔씩 도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나무 가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먹죠. 그죠? 이걸 우리는 이제 지적 능력이라고 하죠. 그 지적 능력을 다른 말로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막대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를 생각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개미가 타고 올라갈 거라는 뭐예요? 아주 짧은 미래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런 거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은 미래 감각이 없죠. 그죠? 얘가 이런 있잖아요. 얘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하죠.
그죠? 왜 현실 감각이 없을까요? 미래를 못 보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마약을 하자. 그럼 현실감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미래를 못 중학교 애들 현실 감각 없죠. 그러니까 열받으면 찌르는 거야. 그죠? 찌르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예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책에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한 인류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인간이 이 원시 시대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사냥감을 맞췄다라는 게 뭐야? 이게 기초적인 지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던지면 뭐예요? 맞을 거라고 자기가 뭐예요?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적 능력이란 미래를 내다보는 또 하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본다고 그래요?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자. 이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자. 그걸 본능이라고 말을 하자. 그러니까 때가 되면 뭐예요? 호르몬이 변화해가지고 짝짓기를 하거나 뭐 하고 하는데 인간은 나름대로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 이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군가요? 피터 드러커, 유명하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군가요? 톰 피터스, 유명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마이게니치, 유명하죠?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대가죠? 엘빈 토플러, 뭐 다 알죠?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컨설턴트들이에요.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컨설턴트라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컨설턴트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컨설턴트 하면 부동산밖에 생각이 나지가 않아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도 뭐 마지막 통찰이라는 말을 썼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그러고, CEO인 이 사람도 그렇지만,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설이 있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컨설턴트가 된다, 내가 교수가 된다, 아니면 내가 학자가 된다라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해서 내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왜요? 과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이에요. 과거는 해석의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좋게 해석을 하면 좋은 게 되는 거고, 제가 얘기 드렸죠?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추진력이 되게 강해서 성공하면 성공 요인이 추진력이고, 망하면 실패 요인이 추진력이라고. 그죠? 근데 이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도하느냐에 따라, 이거 마치 이거죠. 옛날에 여러분, 미국에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Far Away라는 영화 보셨나요? 톰 크루즈 나오는 거? 그죠? 오클라호마에 가서 말 빌려가지고 깃발 꼽는 것만큼 자기 땅 갖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을 통해가지고 뭐예요? 이 미래라는 아무도 안 간 땅에 가서 먼저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발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자기 가설에 막 부여를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토플러, 제가 여기서도 한번 책을 다뤘죠. 부의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기회의 땅은 미래에 있지, 현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한다는 것도 결국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미래를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 요게 뭐냐면, 어린 왕자에 보면은 술주정뱅이 행성인가라고 있죠. 미래를 읽지 못한다면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리더가 된다라는 건 딱 하나죠. 그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뭐예요? 알고 있고 그거에 따른 확신과 자신감으로 미래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불확실하다 보면 뭐에 좀 속해요? 이 그룹 띵킹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가려고 하는 곳에 간다라는 거죠. 이게 개똥미래 철학을 보든지 아니면 뭘 보든지 간에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과, 여러분, 교주라는 사람들도 거의 미래를 먼저 보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보고,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미래가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미래란 약속의 땅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읽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고, 왜 그럼 사람들은 미래를 읽지 못할까요? 첫째, 두려워서 읽지를 못해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두 번째,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도,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과거가 미래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던 놈이 미래에도 잘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왜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고 선입관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되게 빨리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쟤는 뭐 저럴 거야. 뭐 쟤는 어차피 저런 행동을 하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뭐 이런 거. 뭐 피터 스워츠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선입관을 피해 나가야만 미래를 좀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의 부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읽는 학습에 대해서 우리 거의 학습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래가 어떻게 된다, 뭐 한다라는 건 옛날부터 그 소수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미래를 보는 그 학습을 했었지, 그 외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었죠. 여러분 옛날 중국에서는 하늘을 보고 점을 치면 잡아 죽였다고요. 자, 그만큼 미래에 대한 거, 신비, 미지의 땅이라는 거. 자,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미래가 만들어지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미래가 된다면 대부분 거부를 해요. 사람들이 그 예상치 못한 미래에 대한 5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죠. 책에서도 나오죠. 처음에 뭐라고 해요? 처음엔 부정을 한다고 하죠. 아니,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고 해. 그러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분노를 한다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엔요? 타협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엔요? 절망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엔요?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한 미래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사는데, 피터 스워츠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피터 스워츠도 미래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대부분 여러분 미래에 관련된 서적을 보면 느낌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보고 여러분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지, 미래란 이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미래에 대해서 미래서치고 가장 많이 팔린 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미래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아주 한 10%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계시록이고 나머지는 다 과거서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 미래학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은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기보단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여러분이 미래를 스스로 세우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서 트렌드서 보면 다들 뭐예요? 메가 트렌드를 많이 다룬다고요. 여러분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트렌드야. 그냥 뭐예요? 나노 기술이 더 발전할 거고, 사람들은 뭐예요? 보다 뭐 하게 될 거고, 뭐 하게 될 거고, 뭐 하게 될 거고.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 미래학자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안 해줄까요? 오케이, 자기도 모르니까 또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놈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한 잡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내가 지금 2010년의 거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2010년하고 지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갭이 있죠. 이 수많은 변수들이 또 바뀐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잡으려고 잡을수록 할수록 뭐예요? 계속 바뀌는 게 미래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줌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예요? 변동을 해봤자 여기서 여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막 이거다, 확실하게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책에서 나오죠?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건 다 거짓이다. 아라비안 속담이 있다고 하죠. 그죠? 자, 그럼 미래와 과거에 대한, 과거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미 굳어진 상태죠. 그죠? 이 미래라는 놈은 이 뒤에 뭐가 있다면 뭐예요?
안개에 쌓인 상태고, 그죠? 피터 스워치는 이런 말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불확실성이라고 해서 이걸 걷어낸다라고 하죠. 그죠? 걷어내다 보면 어느 정도 뭐예요? 길이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이 피터 스워치의 이 책을 읽고 이 독서 경영 세미나에서 했던 시스템 사고법이라는 거 책 읽어보신 분, 혹은 VOD로 들어보신 분, 그쵸? 그거를 읽어보면 이 두 개가 연동돼. 미래는 거대한 시스템이거든. 시스템 사고법, 다이내믹 시어리라는 걸 읽어보면 좀 더 도움이 돼요. 자, 보세요. 일반인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창희씨, 다음에 뭐가 나와요? 14요? 다음에 뭐가 나와요? 14요? 13 나왔는데? 이제 아시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보는지.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보냐면 과거의 패턴으로 봐. 오케이? 여러분이 그래서 기획서를 쓸 때도 앞에다 뭘 다뤄요? 배경이라는 걸 쓰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고요. 이거를 쭉 보는 순간, 여러분, 제가 이만 말하고 나서 창희 씨한테 뭐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야.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2하고 4면요. 그럼 6이 나올 확률이 크죠? 그죠? 왜요? 이 뒤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 미래를 설득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케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보기보단 피터 스워치가 말한 것처럼 그 가설적, 감각적으로 본다고요. 오케이? 피터 스워치도 이런 말 하죠. 자료를 엄청 쌓아놓고 잘 보지도 않는다고 지도. 그죠? 그런 말을 해요, 자기도. 쭉 보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환영을 보기도 하고, 뭘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어느 날 문득 무슨 생각이 나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그죠? 문득. 이 문득이라는 거를 또 좀 더 배우고 싶은 분은 제가 그 전에 했던 몰입이라는 책을 조금 읽어보면 그건 잡힐 수가 있어요. 보시거나 VOD로 들어보신 분. 오케이? 그 몰입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건 쭉 보다가 보면 자기 느낌이라는 게 잡히는 거고, 이 느낌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과거 자료를 끄집어 와가지고 맞추는 거야. 왜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죠. 트렌드를 조사하거나 미래를 조사하려면 조사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조사부터 하다 보면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 뭐예요? 한쪽 길로 가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도 맞아. 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됐어. 그러면 단지 운이 좋은 것 뿐이고. 이해되시죠? 처음에 여러분 피터 스워치도 얘기 나왔듯이 처음에 이 미래를 보려면 흐름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정보라는 놈은 맥락에 따라서 뭐예요? 해석이 달라져.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기획 실무 과정에서도. 해석이 달라지는데, 흐름을 쭉 보다 보면 나름대로 뭘 타게 될까요? 그러니까 흐름을 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미래를 보는 능력을 키우려면 정보의 흐름을 계속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논리를 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나 아니면 뉴스 같은 데 있으면 뭐예요? 디테일하게 읽기보다는 뭐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돼요. 눈에 바른다. 오케이? 타이틀하고 3줄 정도 이상은 보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났군, 이런 일이 일어났고.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 뭐예요? 사회, 경제, 문화, 건강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피터 스워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요 두 개가 어떤 연관관계를 계속 주느냐를 아는 거지 한 정보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갔다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수많은 변수들이 조합이 돼서 다른 길을 열어버리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 엄청난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해요? 소화하는 방법은 그냥 눈에 바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서점에 가서 책을 보지 말고 그냥 쑥 도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서점에 가서 책을 막 읽어보면 매권이 못 읽잖아요. 그쵸? 근데 서점에 가가지고 가판대에 뭐 어떤 타이틀하고 뭐만 있나만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가 잡힐까요? 그렇게 해야만 트렌드가 잡혀요. 그리고 나서 이런 트렌드가 왜 이런 식으로 가지? 라는 의문점이 들었을 때 파보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이 그런 감을 안 갖고 일단 파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도 맞다니까. 그쵸? 당신 뭐예요? 잘못한 거지. 왜요? 내가 한번 그쪽으로 타다 보면 그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만 자료가 보여. 내가 내일 군대 가면 오늘 군인들만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그쵸? 내 머리에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생각한 논리에 거부되는 이유는 잘 안 보이거든. 그쵸? 이걸 선택적 자각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자, 일반인들은 미래를 이렇게 본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진짜 미래를 보는 사람과 이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래학자들이 책을 쓰는 것도 그렇잖아. 책을 쓸 때도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책이 팔리겠어요? 누구나 아는 얘기지. 그렇죠? 뭔가 뭐를 줘야 뭔가 임팩트 있는 말을 한단 말이야. 이 피터 스워츠라는 사람이 딥 임팩트하고 뭐 여러 가지를 컨설팅 했다는 사람 있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올라가겠죠? 그죠? 얼마큼 올라갈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겠죠? 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쵸? 이 뒤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언제나 삑사리가 뭐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쵸? 아니면 뭐예요? 여기서 꺾일 수도 있죠.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 쭉 하다 보면 몇 시에 끝날까요? 9시 반에 끝나겠죠. 내가 9시에 끝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죠? 혹은요, 10시에 끝낼 수도 있는 거겠죠. 왜? 과거에 9시 반에 끝나다 보니까 제 인간이 또 9시 반에 끝나겠지. 그런 미래를 읽는 방법은 저를 그동안 봐왔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건데 사람들은 과거에 반복된 패턴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방식대로 미래를 보려면 뭘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패턴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렇죠? 이거를 또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하죠? 세어리,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뭐 금리가 뭐 하다 보면 내려갈 거고 뭐 하다 보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그런 거죠. 자, 근데 미래와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그런 뭐냐?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왜 시나리오 플래닝이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시나리오 플래닝이 미래를 보는 방법으로 보강으로 각광을 받게 됐을까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여러분, 한 몇백 년 전에는요, 변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냥 조선 내에서만 이루어졌잖아. 그렇죠? 모든 변수는 뭐예요? 통제 가능이었다고. 근데 지금은요, 이게 변수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꼭 계속 일을 해줬던 일이에요. 근데 뺏겼어. 다른 애들이 빼갔나 봐. 그래가지고 에이씨 나름대로 짜증내 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다시 나한테 맡기겠대.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을 못했거든. 그래가지고 왜요? 했더니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행사 담당하는 애가 죽었대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당장 빨리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랑 계속 진행해왔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여러분, 이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건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가 자기 예상대로 가면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뭐예요? 이럴 때 뭐예요?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지. 이거 참 불확실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아니라 환경이 너무 막 불확실하고 모든 여러분 변수들이 막 지금은 인터넷이니 뭐니 해가지고 변수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고요. 계획은
이런 말, 그러니까 피터 스워츠도 이런 말을 잠깐 하는데 계획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자위적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틀린 전제거든.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놈의 목표도 또 헷갈리는 것.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변수가 많아가지고 이 현실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미래가 막 이렇게 뭐예요? 튀겨나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을 기폭점으로 어떻게 돼갈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런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피터 스워츠의 시나리오. 그러면 시나리오 플래닝이 뭔지 아시겠죠? 결국 뭐야?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다 펼쳐놓고, 그렇죠? 언제나 뭐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여러분 결국 이 피터 스워츠가 한 일 중에 뭐 그 앞선배가 한 거지만 쉘이라는 데가 미국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에 중동 오펙에서 석유를 무기화할 거라는 거를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쉘만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그쵸? 원래 여러분 시나리오 플래닝이 원래는 무슨 기법이었다고 그래요? 책을 읽어보면. 그쵸? 군대에서 나온 비법이라고 하죠? 2차 대전 때 뭐예요? 한 전략가가 뭐예요? 적군이 동쪽으로 오는데 뭐예요? 평지에서 오는지 골짜기로 오는지 배로 오는지 그건 모르니까 뭐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면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언제나 여러분 내가 이럴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죠. 언제나 뭐예요? 설마 이럴 것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문제가 터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현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 뭐 이렇게 하나 사실에 대한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서치라는 거죠. 오늘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스워츠가 얘기하는 것 중에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 오케이?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느냐. 그죠? 여러분, 뭐예요? 이번에 경기를 부양하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버 모독죄 있죠? 이게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뭐야? 인식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인식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있죠? 사이버 모독죄가 돼가지고, 그 있는 그대로 돼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잘, 인터넷이 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은 욕을 안 하고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정부가 사람들을 규제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뭐가 열릴까요? 이런 미래가 안 열리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지원을 해서 새롭게 촛불 시위가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실보다는 인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안 해요. 있는 그대로만 볼 뿐이지. 자, 그럼 미래 시나리오 플래너들이 바라보는 미래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실타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란 이 피터 스워츠도 자기의 그 사업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미래를 막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뭐라 그래요? 모든 시나리오가 다 엉겨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가는 거, 긍정적으로 가는 거 뭐든지 엉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미래라는 놈은 딱 그것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가 여러분은 미래가 점점 생활이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점점 생활이 안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IT적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날로그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점점 IT적으로 디지털 쪽으로 가겠지만 이 사회는 상당히 아날로그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 민속촌이라 이런 데 가면 점점 그쪽은 어디로 가요? 아날로그로 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래라는 건 너무 엉겨 있어가지고 이 미래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타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한 줄 한 줄씩 그냥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씩. 그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로 플래닝 한다라는 건데, 요 한 줄 한 줄을 뭐라고 하느냐? 시나리오라고도 말을 하고, 이 피터 스워츠는 플롯이라고도 말을 하죠. 플롯.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제가 뭐 이걸 하면서 보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잉크하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요새 개봉한 영화인데, 잉크하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뭐냐면 실버턴이라는 애들이 나와요. 걔가 뭐냐면 동화책을 큰 소리로 읽으면 동화책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로 나타나.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게 현실과 동화가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실버턴이라는 애가 자기가 글을 막 자기가 쓰면서 미래를 막 짜버려요. 오케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미래를 만드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꿔서 만들어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잘 모르겠는데, 자꾸 뭐예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쪽으로 가나보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딱 붙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들이 미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경기가 내후년에도 안 좋아질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 여러분한테 전달되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번 6월 기점으로 경기가 좋아져요. 그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죠? 여러분의 행동 자체는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뭐예요? 정보를 받아들이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요. 자, 그럼 시나리오 플래닝과 플롯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뭘까요? 제가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미래는 되게 엉겨있어. 이거를 이렇게 실타래 한 묶음씩 한 묶음씩 막아놓는 거야. 여러분, 실을 묶으려면 이게 대가 있어야죠. 얼개라는 게 있어야죠. 그게 뭘까요? 이제 플롯이라는 거예요, 플롯. 오케이? 그러니까 이 피터 스워츠의 시나리오 기법이라는 건 불확실성이 확대된, 이게 완전히 만연한 미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설을 세워서 뭐예요? 여러 가지 플롯을 만들어 놓는 거죠. 단 이 플롯이 이제 여러분이 기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용이 자꾸 부딪히거든요. 맥켄지라는 이런 애들에 따르면 이 플롯들이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어야 돼. 그렇게 빠뜨리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 MEC화 돼야 된다고. MEC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수많은 플롯들이 만들어지겠죠. 이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실망하신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해주면 좋죠.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니즈로 책을 사보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이미 사기고 그건 이미 미래가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 또 바뀔 테니까. 그죠? 그래서 피터 스와츠도 이런 말을 하죠. 이 책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쉘이라는 경영진들이 올바른 미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보관을 다 끌어낸다라는 게 시나리오 플래너들의 하는 일들이라고요. 자, 그럼 현실이라는 놈의 전체 뷰를 보면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보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죠. 일반인들이 대부분 보는 방법. 과거 이렇게 해왔으니까 뭐예요?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나학교 나오면 뭐예요? 공부도 잘했듯이 회사에서 일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뭐예요? 아까 제가 미래를 제대로 못 보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선입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못했던 놈은 뭘 해도 못한다. 뭐예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뭐 이런 말 있죠. 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인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인들이 미래를 보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게 하려면 내가 뭘 하면 되죠? 과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과거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논리를 부여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 옛날 사람들은 천둥이 왜 쳤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몰라서 제우스를 둔 거라고 하잖아요. 천둥이 왜 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 제우스가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딱 친다고 하면 뭐예요? 이게 논리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제우스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책에서 나오죠. 여러분 제우스가 왜 여성 편력이 강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우스가 이 제우스라는 이 위대한 신이 자기 그리스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거에 우월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제우스가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다 뭐예요? 새끼 문화를 쳐버렸잖아.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래를 보려면 일단 미래를 설득하려면 일반인들이 과거를 보기 때문에 뭐예요? 이 과거를 조종하는 거고, 그러나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뭐한 사람들은 이걸 뛰어넘어서 미래 그 자체를 본단 말이야. 오케이? 미래 그 자체를 보고 과거를 가지고 뭐를 해요? 과거를 미래를 보는 툴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미래를 만드는 재료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쭉 짠다라는 건데,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모든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결정을 하는 것을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판단력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뭐예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고민을 할 거 이전에 뭐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가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쭉 뽑아내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업을 할 때 했던 방법이 있죠.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저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원예 농업 원예 뭐죠? 그 기구 망치는 아니고 홈이나 이런 거 판 거죠. 첫째로 이 사람이 본 그 세상이 그거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마당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경기가 극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정원을 얻기보다 뭐예요? 정원은 사치스러운 거죠.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얻을 때 이게 원예 농업하거나 할 때 그게 뭘로 된다고 그래요? 아까는 취미가 되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뭐가 돼요? 물건을 음식을 못 사다 먹으니까 지가 직접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앞에는 취미가 되지만 뒤에는 이게 뭐가 돼요? 이거는 생존 도구가 되는 거죠. 그죠? 또 뭐가 될 수도 있다고 한 거예요. 그죠? 경기가 좀 애매하게 되면 DIY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o it myself, 나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피터 스워츠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모든 시나리오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뭐예요? 견딜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최고로 갔을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거죠. 최고로 갔을 때는 대박인 거고, 점진적으로 진화를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 경기가 최악으로 돼가지고 했을 때도 DIY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서지는 것보다는 뭐예요? 한 번 쓰면은 오래 써먹을 수 있는 걸 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 사람 말이 재밌어요. sustain, 버틸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고 나서도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자기가 판단을 한 거죠. 이 사업은 사업성이 있다 이걸로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처럼 전략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편으로 한다면, 뭐도 한다면 다 가능성을 자기가 그려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모든 시나리오를 다 꺼내놓고 자기가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략이라는 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경기가 좋아졌을 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아니면 경기가 이대로 갔을 때. 그렇죠? 이 모든 세상에서 sustain, 버틸 수 있는 사업이라면 뭐예요? 사업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경기는 좋아질 거니까 이대로 하면 돼. 그죠? 그건 이제 대부분 바램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 플래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처음에 만든 사람이 허먼 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책에 속에 나있죠? 이 사람이 2차 대전에 뭐예요? 그 적군들의 동태와 어떤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다 해본 건데, 이런 건 아직도 많이 쓰이죠.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한 시나리오죠. 여러분, 민방위 훈련도 하나의 시나리오죠. 그죠? 왜요? 터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터진다면. 그러니까 요런 거를 대부분 여러분 이 비즈니스에서 쓰는 대부분의 전략 툴들은 군대에서 차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 사람 피에르 왁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뭐예요? 비즈니스에다가 투영을 해서 이 쉘이라는 회사가 그죠? 어떤 위기일 때 시나리오를 먼저 대체해 놓고 뭐예요? 위기였을 때 사람들은 다 위기를 겪었지만 얘네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튀어나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의 제목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요. 준비하지 않은 개인과 기업에게는 미래가 와도 소용이 없다. 그죠? 그럼 준비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뭘 준비하든 말든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시나리오는 뭐고, 그럼 예측은 뭐고, 비전은 뭐냐? 시나리오는 미래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예요. 그러니까 됨직한 것들이 다 시나리오야. 예측이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 그러니까 뭐예요? 예측이라는 건 시나리오에서 가장 탑인 놈이 예측인 거예요. 그죠? 그럼 비전이란 뭘까요? 그건 내가 원하는 미래고. 그죠? 내가 원하는 미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전략이라는 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고, 현재의 미래가, 현재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 현재가 있죠. 그 갭이 내가 메꿔야 될 그 무엇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전을 못 세우면 내가 뭐를 메꿔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립 근거는 뭐냐면 얘는 불확실성에 기반을 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럴 거면 어쩔 거야. 저럴 거면 어쩔 거야. 이럴 거면 어쩔 거에 기반을 두고 시나리오를 막 올려 쌓는 거야. 영화도 여러분, 영화 시나리오라고 하자. 근데 영화에 여러분 모든 건 다 뭐예요? 동화 속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읽으면 주인공이 튀어나온다면 그걸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외계인들이 쳐들어온다면, 그죠? 외계 행성이 지구와 딥임팩트 한다면, 그죠? 이게 상상력이라는 거죠. 또 이거는 확실한 관계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확실성을 막 찾아보면 어떤 요소들이 나오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피터 스워츠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원동력이 어떠한 걸 특정한 걸 만들어낸다 할 때 예측을 하는 거고 비전은 가치 기반을 두는 거고 시나리오의 특징은 뭐예요? 위험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왜 위험을 드러낼까요? 여러분 예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드러내는 거죠. 왜 위험을 드러낼까요? 그죠? 행동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요. 위험을 숨겨요. 왜 숨길까요? 이거는 확신을 주고 밀어붙이려고 하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나리오를 쭉 둬서 야, 이거 우리 망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걸 줘서 뭐예요? 그렇게 안 망하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도 위험을 드러내면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거는요. 위험을 숨기고요. 자, 질적, 양적, 뭐 되게 질적이고 시나리오는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때 써요. 내가 뭘 결정할 때 뭘 알아야 되는가를 쓰는 거고 이건 뭘 쓸까요?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 이제 예측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측이 빗나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추진하는 게 틀려졌다라는 거죠. 그 전에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될 때는 시나리오를 쫙 쓰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 써요? 고무할 때. 그죠? 우리는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게임 판도를 바꿀 것이다. 뭐 이런 게 고무할 때 이제 비전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이 예측한다고 하죠. 그죠? 미네르바도 예측했잖아. 미네르바는 여러분 예측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의도가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미네르바는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예측을 한 거예요. 시나리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가능치를 두고 놨어야죠. 근데 미네르바는 이럴 것이라고 딱 말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그게 예측인 거죠. 예측은 언제나 빗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자,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측을 할 때는 언제나 끝은 긍정적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예측을 할 땐. 부정적 예측을 하다 보면 카산드라 돼. 카산드라가 뭐예요? 그리스에서 예측을 했던 여잔데 하도 부정적인 예측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구속당하죠? 혹은 왕따 당하거나. 대부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미래를 결국 미래란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다 인류가 다 몰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단 인류는 끊없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진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싶어 해요. 그래야만 오늘 내가 뭐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뭐 이런 확실한 예측이 하나 있죠. 우린 다 죽죠. 그죠? 우린 다 죽는다라고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늘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났죠.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보다 인간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티브가 있으니까 의학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죠? 자,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난 준비되어 있다. 라는 거.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자신감이 나오면. 그러면 추진력이 나오겠죠. 그죠? 아, 이건 절대, 여러분, 이 PT를 할 때도요, 시나리오를 짜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시나리오를 짜요. 그 전날, 자기 전에 한번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는 거를 그려보고 뭐야? 이런 거 하자. 질문 대처법을 하자. 나올 만한 질문, 꼭 나올 질문, 설마 나올 질문, 이런 나쁜 놈들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이거 다 했어. 어떤 분들이 이래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신감이 있어야죠.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준비. 그렇죠? 뭐 이런 거 내가 완벽하게 정보를 꿰고 있자. 그럼 자신감이 나오죠. 근데 내가 어제 50%밖에 준비를 못하면요. 자신감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왜요? 완벽도 인식인 것 뿐이지.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런 거죠. 여러분, 은근히 컨설팅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컨설팅을 왜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CEO라는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보단 직관적 사고가 많거든요. 근데 직관을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독단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쵸? 독단을 하다 보면 뭐예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쏠림 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를 다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무슨 노하우를 주진 않아요. 여러분, 컨설팅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다 뻔한 소리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뭐예요? 독단에 빠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경영진 또는 나 자신에게 시각의 변화를 뭐 이런 거 이럴 수도 있어. 그쵸?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뭐예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피터 스워치도 지나친 자신감도 문제고요. 오케이? 지나치게 주저하는 것도 문제예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이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정확한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판단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안을 많이 끌어내면 돼요. 대안이 없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자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스스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요 누군가가 미래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면 되게 좋겠죠. 그럼 여러분은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책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책을 읽고 앞부분은 뭐 많은 얘기가 많아서 했지만, 뒤에 자기 아들한테 쓰는 편지가 있어요. 그죠? 벤자민에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이 뒤에 나와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벤자민에게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미래는 꿈과 약속의 실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 바로 놀라움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놀라움이 많을 것이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자.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는 건 뭐예요? 불확실성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라고 자기 아들한테 편지 쓰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란 그 자체가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자유란 불확실성을 내가 갖겠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확실을 원한다라는 건 그건 노예고요. 여러분, 왜 신이에요? 신은 내 미래에 대해서 손금 보듯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만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었을 때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해주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은근히 뭐예요? 편하다고요. 결국 아빠한테 물어봐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뭐예요? 내가 사업을 할지 직장을 가야 될지 모든 거가 다 내가 결정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결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결정하고 싶지 않으면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아버지 아래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미래를 누군가 여러분 미래를 보는 방법은 진짜 역사적으로 되게 많아요. 이거 폴춘 쿠키라고 아시죠? 그렇죠? 쿠키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미래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타로를 점 보는 사람도 있고, 쌀 점 보는 사람도 있고, 변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확신을 얻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뭐하든 간에 미래를 볼지 자기가 스스로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뢰받는, 여러분 창업 컨설팅 아시죠? 가장 바보 같은 컨설팅 중에 하나가 창업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가 창업 컨설팅을 해, 그럼 걔가 그 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말할 거 아니야. 그죠? 어떤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대. 창업 컨설팅을 받는데요. 그리고 걔가 안 하는 거를 한대. 이런 식으로 걔가 예를 들어 요새 돼지고기 그 프랜차이즈가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면 돼지고기 회사를 안 차리고 돼지고기를 대주는 회사를 한대. 미래를 보는 거죠. 왜? 걔가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서 그게 정말 어필이 됐다면 돼지고기 체인점이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돼지고기 체인점에서 돼지고기를 공급받으려면 뭐야? 돈육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보면 뭐예요? 예를 들어 돈육 그 돼지고기를 배송해주는 뭐가 될 거 아니야. 또 돼지고기가 돼지들이 많아지려면 뭐 구제업이 뜰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미래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지. 앞으로 이게 뭐가 돼요? 그건 마치 내 인생을 뭐야? 송두리째 개 손바닥에다 맡겨놓고 뭐야? 좌라 우로 이렇게 펼치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증가시킨다 이거죠. 저도 뭐 이 책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언제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그림을 그려 많이 봐요. 오케이? 한 1, 2년 후에 어떻게 될 거고 그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뭐가 있느냐. 오케이?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경기를 지금 당장 내가 좋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런 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데 사업을 하려면 고정금을 내려버리는 건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그렇죠. 고정금을 내려버리면 뭐예요?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벌어들이는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았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장기적으로 뭐 이런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전략의 범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갖고 낑낑낑낑 되는데,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컨트롤할 수 없어. 그쵸?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런 일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명종을 맞춰놓는 건 컨트롤할 수 있어.
그죠?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전략 파트라는 거죠. 그죠? 소비자들은 여러분 밥은 계속 먹을 거야. 이건 컨트롤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걔가 중국집을 먹을지 뭘 먹을지는 뭐예요? 컨트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컨트롤 하려면 광고를 쓰던 아니면 뭐를 쓰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 사업은 돼. 그죠? 외식 사업은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밥을 먹을 테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불확실성한 거를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자, 시나리오 플래닝 스킬을 조금만 보고 이제 쉴게요, 그럼. 자, 1단계. 시나리오 플래닝을 잘하려면 1단계가 뭐냐면 정보 자체를 보지 말래요. 오케이?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죠? 흐름을 볼 줄 알아야죠. 흐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보 왜 자체를 보여주지 않냐면 정보는 맥락에 따라 달라져. 이게 정보의 함정이에요. 오케이? 정보 그 앞에 경기가 되게 나빠졌습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 뭐예요? 파업 컨설턴트들이 하는 거 나오면 그거는 경기가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잖아.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정보는 바뀐다라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창희 씨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창희 씨는 다이아몬드가 더 중요해요? 물 1리터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만약 사막에서 7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면요? 그죠? 물 1리터예요? 다이아몬드예요? 그죠? 달라지죠? 왜냐면 다이아몬드나 이런 게 어떠한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 맥락에 의해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알아야죠. 여러분이 일을 못하고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맥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걸 팀워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나 혼자 일을 할 거면 내가 결정을 하지만 대부분 혼자 일하는 건 거의 없죠.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디서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럼 정보의 흐름을 보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보의 흐름을 볼 줄 알려면 정보 자체를 너무 읽어버리기보다 뭐예요? 흐름을 계속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6개월 정도 흐름 조사를 하다 보면 누가 이제 제가 아는 분이 하는 말인데 6개월 정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3일이 보인대요. 3일 정도가.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이면 미쳐버린대. 너무 많이 보이면. 근데 한 3일 정도만 먼저 보이면요. 그 3일 텀으로 돈을 버는 거래요. 오케이? 진짜. 여러분이 대부분 쭉 보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 쭉 하다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보자.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안 돼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뭔가 필요해요. 논리라는 게. 그럼 정보의 눈매김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피터 스와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느냐? 과학과 기술을 보래요. 근데 피터 스와츠하고 여러분이 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했어. 오케이? 너무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유전 비즈니스는 정말 이건 한 국가를 뭐 좌우지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미래를 보는 트렌드가 되게 커요. 여러분 중소기업이 미래를 잘 볼까요? 대기업이 미래를 잘 볼까요? 잘 본다는 것보다 뭐가 더 쉬울까요? 대기업 미래가 훨씬 더 쉬워. 왜냐면 이게 줌 아웃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쵸?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미세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더 보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하자. 중소기업이 그만큼 미래를 보는 게 어려운데 중소기업은 아예 안 본대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삼성경제연구소라고 아시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뭐 동향, 경향 분석과 하셨죠? 그럼 왜 할까요? 여러분 만약 걔네들이 경향 분석을 한다면 그걸 왜 배포할까요? 여러분 삼성셀이 CEO라고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모르겠지만 먼저 받아봐요. 아세요? 먼저 받아보고 한 달인가 2달 먼저 받아보고 나중에 받아보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영리 조직은요, 돈 안 되는 거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왜 대기업은 자체 경제 연구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경제의 트렌드를 자기가 직접 보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 또 있을까요? 이렇게 뿜어내는 것도 있죠. 왜요? 중소기업은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뱉은 자료를 가지고 플랜을 짜잖아.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경제연구소나 어디에서 짜가지고 이걸 또 이제 음모론에선 이렇게 말하죠. 시온회에서 짠다고. 네? 시온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뭐 예수님을 뭐 만들어 그 집단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여러분 지금 정보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상반기를 기점으로 이번에 여러분 IMF에서도 우리나라 이번에 마이너스 4%까지를 가는데 내년부터 아시아에서 최고로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립싱크의 말인지 오케이 그거는지는 근데 여러분이 그거에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다 보면 뭐예요? 아,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투자도 심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왜요? 잘 되는 데는 계속 정보를 뿜어내가지고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미래를 계속 만들어버리고,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정보력이 늦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다 가공하고 모한 정보를 가지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짜다 보니까 언제나 한 발 늦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 그게 미국에서 완전히 바틀에 걸려 있다라는 게 뭐야? 우리나라는 이 정보 수집을 걔네들이 받아낸 걸 가지고 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걔네들이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니야. 얘네들은 이렇게 하겠다. 왜? 자기네들이 원자료를 이걸 줬는데 뭐.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과학과 기술을 많이 봐야 돼요. 과학과 기술을 많이 본다. 이 얘기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제조나 뭐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전자신문 같은 거를 볼 필요가 되게 있어요. 전자신문 같은 거 보면은 전자신문은 되게 웃긴 신문이에요. 거기는 뭐 이명박이가 뭐 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거기서 뭐가 되냐면 어디 중소기업에서 뭐 개발했다 뭐 이런 게 대박이야. 오케이? 왜 그러냐면 그런 게 파장이 크거든. 조선일보나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줄기세포가 하나 나왔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고 사실과 인식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뉴스고 인식은 댓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뉴스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SBS에서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원탁의 뭐 회담인가 그거 보셨어요? 그 나왔는데 그 평가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네티즌들은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올렸고, 그렇죠? 뭐예요? SBS나 이런 데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 거냐라는 거죠. 뭐 이런 거. 자, 또 하나. 음악. 참 재밌는 뷰예요. 찰스 스와츠가 3장에 겪어서 음악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 근데 이거를 듣고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고 보니까 그럴싸하대. 여러분 요새 1등 되고 있는 애가 있죠. 1등 소녀시대에 뭐 지지지지 뭐 베이비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노바디가 있었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소하 뭐 있었죠. 그거랑 지금 경기랑 생각해봐. 네?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들이죠. 계속. 네. 그러니까 음악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에요. 음악은 내포되어 있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음악 안에.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재밌는 뷰예요. 현상으로 나오기 전에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느낌으로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그 음악으로 많이 푼대요.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이 현상을 먼저 앞질러 오는 경향이 되게 많대요. 오케이? 사람들이 뭐 낙서를 하거나 뭐 여러분 가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심리치료 받을 때 그림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음악을 통해서 미래를 엿볼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악 프로듀서도요, 경기를 바라보고 음악을 만들 거야. 그쵸? 뭐, 패션이라는 거를 봐도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음악,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주변부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뭐, 이건 아시죠? 이 사람이 말을 하자, 언제나, 또 이거를 보려면 또 제가, 예전에 했던, 처음에 했던 책이 있는데, 블링크가 아니라,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제가 VOD로 한 게 있어요. 처음에. 티핑 포인트. 그 책을 보면은 이 미래, 즉 트렌드가 어떻게 쫙 퍼져버리는지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나와요. 티핑 포인트, 아주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어떻게 큰 웨이브가 되는지 제가 이 독서경영에서 했어요. 뭐 헷갈리시는 분은 VOD를 보셔도 되는 거고, 주변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알죠, 이 얘기. 모든 혁신과 모든 미래는 가운데서 안 온다라는 거야. 이 가운데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좋거든. 오케이? 언제나 변화는요, 외부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야. 문제는 외부에서 일어났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일어났다가 얘가 계속 다른 원동력이랑 연결이 되면, 큰 파장으로 연결이 되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주변부를 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괴짜. 오케이? 혹은 특이한 음모론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전략적 대화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전략적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그러니까 트렌드가 되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그거를 말이 되게 만드는 사람과 접목이 돼야 돼.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건 기자. 오케이?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어떤 대규모 사업체, 뭔가 이렇게 퍼뜨려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조인이 되면 이게 뻑 퍼져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주변부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죠. 언제나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주변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차린 회사가 있죠. GBM.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지가 회사 차렸잖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주변부 사람들 계속 끌어서 인류학자, 학자. 여러분, 인류학자, 아니면 한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술하는 사람들,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변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변부 사람들. 오케이? 이 사람들이 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자가. 이게 뻥 터뜨리는 게 있는데, 단지 뭐예요? 트렌드로 안 가는 것. 뻥 터뜨렸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들레 홀시데어를 아시죠? 민들레가 펑 터져버리면 민들레가 쫙 퍼지죠? 그죠? 퍼지는데 어디에 떨어져야 민들레가 돼요? 그죠? 땅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시멘트에 떨어지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펑 터졌는데 주변에, 이 사람 주변에 SBS 다니는 사냥 MBC 아니면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이 피터 스워츠가 왜 이 주변부 사람들을 왜 얘기를 많이 하냐면, 특히 이 책은 조금 늙은 책이에요. 80년대, 90년대 나온 책이란 말이야. 옛날에는 이 주변부 사람들이 누굴 만날 사람 길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넷맥이라는 게 있거든. 그쵸? 이런 포자가 뭐예요? 다음에 그런 거 있죠? 아고라나 이런 데서 팍팍팍팍 올려버리면 이게 뻥뻥뻥뻥 터져버린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이렇게 보면 돼요. 뉴스가 나오면 메인스트림 뉴스 있죠? 이거는 전체 메인스트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야. 근데 언제나 기회는 뭐예요? 그 주변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내가 미쳤다라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대박을 칠 사람인지도 몰라. 오케이? 또 그걸 보면 사업적 생각이 나죠. 그런 걸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여러분 SBS에서 하우머치 이런 거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 무엇을 찾았다면 그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오케이? 정보라는 놈을요. 자, 이거는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럼 왜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 첫째, 인물들이 있어야 된대. 인물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자. 그렇죠?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업한 게 GBN이라는 회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데서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대화를 하니까 결국 이 사람은
많은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책에서 나오죠? 어떤 증권회사에서 어떤 노인네를 만났는데 되게 그 사람이 뭐예요? 인사이트가 풍부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이름이 뭐라 그래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죠? 그렇죠? 이만큼 사람들, 주변에 지인들이 많아서 정보를 빨리빨리 왜냐면 뛰어난 인물들은 사실을 인식으로 바꿔서 정보를 줘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 자, 두 번째.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것들. 그렇죠? 조금이라도 변화. 이 책에서 얘기하죠. 자기가 어디에요? 자기가 이 사람이 어디 산다고 해요? 버클리 쪽에 산다고 하죠. 그때 자기네 조그마한 학교에서 총장이 일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시사하는 게 되게 크다라는 거죠. Something new. 이런 변화들. 자, 그 다음, 잡지. 오케이? 지금은 잡지까지 볼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 서치를 멍 때리고 하는 건 트렌드나 미래를 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딱 보고 나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보는 걸 키워야만 통찰력을 키운다고 하죠. 그리고 피터 스워치가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줬죠. 이런 거 한다고 했죠. 과거로 가서, 뉴스를 보고 과거로 가서 어떤 현상을 보고요. 이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미래에 와서 다시 맞춰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로 보면 시간의 갭이 필요한 거지만 과거로 들어왔다 현재로 들어오면 과거에서는 현재가 미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틀렸고 뭘 빠뜨렸는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 자기도 그 트레이닝을 계속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포 살인사건, 군포에서 여대생 살인사건이 났어. 오케이? 지금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그건 내가 이미 현실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답이 안 되죠. 근데 내가 만약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봐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아마 이 사람은 결혼을 했을 것 같고, 느낌상. 이 사람은 아마 뭐 할 것 같고, 뭐 할 거 해서, 그 다음에 클릭해서 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틀렸나 맞았나. 그럼 여러분이 틀렸죠? 그럼 왜 틀렸냐고. 맞았죠? 그럼 왜 맞았냐고. 그 연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사이트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인사이트. 오케이? 자, 그리고 조직적인 네트워크. 자기는 이게 필요해서 자기는 그래, 이 책은 은근히 보면 지회사 또 홍보야. 그죠? 은근히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나도 이거 책 보니까 나도 좀 문의를 해볼까? 요새 책들은 은근히 홍보예요. 블로그 마케팅 이 책을 딱 읽으면 결론은 하나야. 귀찮으면 전화해. 이거야. 블로그 마케팅 내가 하면 충분히 하는데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컨텐츠 짜기도 귀찮고. 자, 여러분 이 사람도 얘기했지만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죠. 그쵸? 그러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사업 감각이 없냐면 너무 한쪽을 깊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연계성을 잘 몰라. 오케이? 기획자라는 사람은 스페셜리스트보단 제너럴리스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붙여 조합을 해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옛날 건데 새롭게 조합된 거일 뿐이야. 대부분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이 과학, 문화, 예술, 우주 다 다루죠. 그렇죠? 자, 그다음 그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시나리오를 짤 때는요.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를 쳐보래요. 오케이?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가지고 증거를 찾아봐. 그리고 내가 틀렸거나 이런 식으로 해. 오케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한테 뭘 줄 수 있어요?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미네르바도 똑같은 거죠. 정부 쪽에서 계속 좋아진다고 했는데 얘는 반대를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받아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여러분은 반대가 돼야 되는 이유를 찾아본 다음에 만약 이유가 없으면 이쪽이 있죠. 그쵸? 이유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볼 수 있다. 이 얘기고 스스로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책 하나 할 건데 질문력이라는 책을 할 건데 원래
답변을 잘하는 사람보단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해요. 사람들은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뭘 답변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박쥐의 탐색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릴 거고, 바로 나오네요. 박쥐가 여러분 어떻게 탐색하는지 아시죠? 박쥐는 어떻게 탐색해요? 이게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를 보내죠? 그렇죠? 초음파를 보내죠?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어쩔까라고 해서, 이게 뭘까요? 가설력이라는 거야. 가설을 세워봐서 뭐예요? 그러니까 가설은 다른 말로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라고 생각해서 뭐예요? 부딪혀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속 내가 던져내가지고 이렇게 받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감을 얻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조사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기획서 쓰거나 뭐 할 때도 집 짓는 거랑 비교하면 사람들이 다 뭘 한다고 했어요.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과정을 안 들으신 분은 해야 하는데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설계도. 그래도 낫죠.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면 열의 여덟이 땅을 판다고 하죠. 그건 진짜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뭐 하죠, 차장님? 조감도를 그리죠. 조감도를 그리고 내 감을 프로세스화하는 게 설계도고 그리고 나서 땅을 파야죠. 계획서 쓸 때도 무조건 조사부터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 그냥 하나일 것 뿐이라니까?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CEO랑 공감이 안 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플로작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왔던 것들이 현실, 사실, 혹은 인식에, 특히 사실보단 인식이 이렇게 많이 변하게 해요. 오케이?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라는 질문을 계속 때려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러면 어쩔까? 만약에 이러면 어쩔까? 만약에 우편보다는 뭐가 같다면 어쩔까? 자, 그 다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플롯이라는 건데 자주 이용되는 3대 비즈니스 플롯이 있어요. 이건 사업계획서 쓸 때도 이거 제일 많이 쓰죠. 첫 번째, 발전적이라면 이게 뭐예요? 장밋빛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업계획서 쓸 때도 뒤에 수지 분석할 때 할 때잖아요. 긍정적, 부정적, 현실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공식적. 이게 공식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에블바리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부정적.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냐라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 그러면 어떤 게 발전적이에요? 사람들이 막 사업을 해가지고 막 수요가 막 늘어. 이러면 돈 버는 거지 뭐. 그쵸? 여기서 불확실한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어떻게 이길 건데. 그쵸? 뭐 지금 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뭐 돼지고기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돈육회사에서 다 돈 버는 건 아니죠. 이거는요. 지금처럼 계속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은 점진적으로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시간 싸움이라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강한 놈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하다. 일 수도 있겠죠. 만약 사람들이 야 컨설팅 그지 같은 걸 왜 받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보다는 필수 지식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변호사는 경영 컨설팅이랑 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제 컨설팅 일도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컨설팅 일이 없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 컨설팅이라 하면 회계 컨설팅이야. 오케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특수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컨설팅 하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원들이랑 좀 더 대화를 하시고요. 뭐 이런 건 컨설팅의 수요가 별로 없다고요. 이건 진짜 누구냐면 이건 정말 유명한 사람들, 톰 피어슨 뭐 이런 사람들, 뻔한 소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상징이야, 상징. 이런 사람들이랑 컨설팅을 받는다, 뭐 이런 상징. 오케이? 대부분 보면은 회계, 아니면 뭐예요? M&A. 그죠? 내가 특별하게 모르거나 아니면 변호사도 컨설팅이거든. 그죠?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엔 너무 벅찬 거. 그죠? 나도 이미 알아. 뭐 이런 거는 뭐가 될까요?
이런 건 뭐 컨설팅을 해주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뭐 이런 거. 자, 피터 스워츠가 쓰는 3대 미래 플롯이 있대. 이거 아까 쓰는 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고, 얘는 첫째, 도전과 대응. 그러니까 미래는 언제나 이렇게 뭐 도전과 대응. 이건 언제 쓰냐면 막혔을 때. 오케이? 예를 들어 수출을 막 하다가 지금 딱 어떤 것에 막혔어. 그러면 도전 아니면 도전과 대응.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 일본 애들. 일본 애들은 언제나 섬나라기 때문에 장애가 오면 모든 걸 장애라고 아니고 도전이라고 생각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도전과 대응의 플롯이냐, 혹은 점진적 진화, 나아질 건데 아주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승자와 패자. 이거는 자원이 한정적일 때. 자원은 한정적이고 그걸 물어 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많을 땐 승자 아니면 패자의 플롯으로 짜야 된다. 그러다 보면 플롯이 엮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피터 스워츠가 또 기타로 보는 건 뭐냐면 예상치 못한 변화 플롯.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죠. 예상치 못하게 어떤 일이 뻥 터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미래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는 대부분 크게 보면 세 개 안에 잡힌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터져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거. 두 번째로는 뭐예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지는 거. 그게 아마 오피셜 공식적 미래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죠? 누가 이기고 누군 지고. 그죠? 이런 플롯. 혹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 플롯, 아니면 성장과 쇠퇴를 계속 반복하는 거.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혹은 무한한 가능성. 앞으로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영웅 플롯. 오케이?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어디선간 제2의 나폴레옹이 자라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My Generation. 그러니까 베이비붐이나 이런 세대들이, 그러니까 세대들로 보는 거죠. 오케이? 인구 동향별로 보는 플롯. 뭐 이런 플롯들이 이제 피터 스워츠가 보고, 그 예제는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한번 될 것 같고, 3단계 플롯의 원동력. 여러분 쭉 보면은요, 이 미래라는 놈을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이건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는 건데, 이 미래라는 놈은요, 처음에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는 정해져 있느냐, 미래는 만드는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미래를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뭐예요? 아마 이제 뭐 신이나 뭐 이런 거를 볼 테고, 그러니까 미래를 정해져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막혔을 때야. 예를 들어 뭐 자기가 곧 죽는다.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미래란 누군가 절대자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에너지가 많고 자원이 많을 때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스템 사고에서 제가 다뤘던 얘기인데, 미래란 거대한 톱니바퀴가 있는 기계야. 이 미래를 움직이는 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에요. 오케이? 이 톱니바퀴가 뭐냐에 따라 미래라는 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래를 보는 방법 중에 참 재밌는 방법인데, 이 사람은 미래 원동력이라는 얘기를 해요. 미래란 원동력이 있대요. 그 원동력이 미래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 원동력이 토플러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토플러는 여러분 웨이브로 유명하죠? 물결. 토플러가 말하는 원동력이란 돌멩이 하나야. 돌멩이 하나가 뭐예요? 파장을 났거든요. 이 돌멩이가 뭐냐? 피터 스워츠는 이 돌멩이를 정리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나오는데 제가 좀 외우기 쉽게 이게 스텝스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째, 사회적 변화. 오케이?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언제나, 여러분 지금 그 강호순이가 뭐 해가지고 벌써 파장이 일어났죠? 파장이 뭐예요? 호신 뭐가 팔리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호신이 뭐가 팔리면 그게 예를 들어 이렇게 파장이 뻥뻥 났죠? 강호순이라는 돌이 던져졌고 파동은 나고 있어. 그럼 분명히 뭐예요? 이 파동이 더 오래 가려면 한 번 더 나면 돼. 그죠? 근데 그거는 누군가 의도해서 낼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뭐야? 시큐리티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에서 뭐야? 한 번 더 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호신 뭐가 되고, 아마 사람들은 아마 이제 또 택시를 안 타게 될지도 몰라, 당분간. 그죠? 혹은 또 아마 뭐예요? CCTV, 그래서 또 CCTV 또 조명받고 있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 그 다음
테크놀로지, 기술의 변화. 오케이? 또 여러분 최근에 네이버에서 뉴스 보셨어요? 10달러짜리 노트북 나온다? 그쵸?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에이 뭐 이거 재밌는 게 아니라 또 상상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야. 만약 이게 나온다면 10달러를 계속 꾸고 버려? 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2012년에 인터넷 속도가 10배 빨라져요. 그건 확실한 거죠. 그죠? 10배 빨라지면 뭐가 일어나요? 그거 왜 빨라질까요? IPTV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받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럼 뭔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영화에서 한 것처럼 그게 될까? 뭐 빔미 이게? 샌드미 이게 될까요? 샌드미 하면 뿅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부실 수 있어. 다시 뭉칠 수가 없지. 뭉쳤다가 하면 플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될까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내가 그 거대한 변화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할까요? 혹은 누구를 알아서 조인트 시킬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물결에서. 거기서 언제나 기회적인 요소가, 길에서 기회는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제가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 보면 기괴한 일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은근히 상상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 경제. 경제가 큰 돌멩이라는 거야. 또 하나, 정치.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자. 연습을 하면, 여러분, 최근에 외국인 학교에서 50%까지 내국인들 받아들인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은 그 팩트를 보고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여러분이 뭐를 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고 그걸 보면 안 돼. 그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가보단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배우면 되는 거야. 만약 내가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본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볼 건 별 게 없어. 그죠? 어떤 사람이 있죠? 앉아서 기다리기다 하다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날 확률은 되게 커. 여러분, 외국인 학교에서 50%를 내국인으로 커버한대요. 한 3년만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학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마 우리나라 이 외국인 학교 아니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입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걔네들 대학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시험도 다 풀어놓는다고 하죠. 그냥 옛날에는 걔네들 고등학교 인정 안 했단 말이야. 지금 인정하죠. 인정해요. 법 바뀐대잖아요. 12년에. 12년이가 몇 년에 바뀐다고 하죠. 그쵸? 교육부는 그럼, 교육부나 이런 데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흔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대학을 들어오기 위한 입시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쵸?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야. 일어나버리는 거는 뭐예요? 대부분 대일이나 뭐 이런 큰 데서 일어나면 걔네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머니게임이 되니까? 그건 돈의 힘이지, 이건 머리 짱구 굴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팔로틱, 뭘 변한다, 뭐, 사이버 모독죄가 나온다고 하면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이걸 봤는데, 저작권 뭐뭐 하는데, 저작권 풀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들었잖아. 지금도 하고 있죠?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저작권 그거 잡아내. 그리고 변호로 푸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어.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아, 이거 만드니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데. 네? 이게 환경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이콜로직 뭔데 안 되니까 그냥 서라운딩 하고 이거라고 했죠. environment. 왜냐면 이렇게 외우면 쉽잖아. 네? 스텝스. 그러니까 단계별로 내가 찾아낸다. 환경. 그죠? 환경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요새 모든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퍽 쪘을 때 미국 애들은요, 이게 도전과 대응으로 봤어. 승자와 패자의 플롯으로 봤어. 결국 이거를 뭐예요? 우리는 이길 거야. 그래서 뭐 이집트를 뭐 하던 이랬고, 일본 애들은 그걸 도전과 대응으로 봤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유가는 계속 뛸 거고 우린 유가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한 올리는 게 낫다고 해서 걔는 글로 갔고, 미국은 뭐예요? 그냥 싸게 원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면 된다라고 봤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은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간 장기 불황을 억지로라도 가졌다 이거죠. 이미 오바마가 뭐예요? 2000 몇 년도까지 40%가 50% 에너지 효율을 올린다고 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일본 애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본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가 파동처럼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파동을 만들고 파동을 만들고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또 가면 뻥뻥뻥뻥 나오잖아. 그렇죠? 외곽에 있는 것들이 주변부라니까요. 주변부. 자, 이런 스텝스를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말을 하자. 오케이? 이게 이제 피터 스워츠가 말하는 미래 리딩의 5가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언제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해서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물결에서도 끄떡없이 버티는 것들. 이해되세요? 이런 걸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프레임이 비슷한 게 3C도 그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짤 때 컴퍼니, 컴페티터스, 커스터머를 보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 마케팅 전략도 마케팅 리딩이거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마케팅 전략은요, 마케팅 시나리오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략이 뭐예요? 가장 확률이 높은 거지. 소비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게 전략 아니야. 경쟁자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우리 회사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기획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가설소래니까요. 시나리오. 자, 기획서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서는 있었던 일에 대한 해석인 거고. 그죠? 자, 그래서 4단계. 이미 결정된 것과 불확실한 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동력은 아까 5개 정도라고 보면 되고, 원동력은 계속 찾아내는 거겠죠. 여기서 재밌는 것도 있죠. 글로벌 티네이저들이 어떻게 가느냐. 그들의 원동력이 뭐라고 해요? 호기심. 그죠? 그리고요, 이 경제적 풍요. 그러면 이 경제적 풍요를 얘네들이 어디다가 쓰느냐가 또 불확실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원동력이 미래라는 이 시스템을 돌려요.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미래 원동력, 정치적인 면에서 하나 왔죠? 외국인 학생들을 내국인에서 50% 끌 거래. 그럼 분명히 바뀌는 게 뭐예요? 분명히 바뀌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이것 때문에 뭐예요? 바뀌는 것들이 조기 유학이 좀 줄겠지. 그쵸? 조기 유학을 여러분 유학 보낼 땐 애가 안 좋아질 거라는 리스크도 갖고 가는 거 아니야. 걔가 어디를 봤는지 모르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똑같은 효과를 여기서 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모르는 건 뭐예요? 모르는 것들도 있죠. 불확실성. 확실성 뒤에 모르는 게 있잖아. 그 크기가 얼마냐, 얼마나 줄 거냐, 그 변화는 언제 시점에 올 거냐, 이런 건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있고 불확실한 것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전략의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드는 거겠죠. 확실한 건 이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잘 보세요. 불확실한 게 있다는 거, 불확실한 것들이. 자, 그 토플로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원동력이 났죠. 작은 변화라는 거야. 뚱! 큰 변화는요, 뭐라고 해요? 큰 변화는 혁신이라기보단 혁명이라고 그래, 혁명. 혁명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혁명은 전복을 의미하잖아. 그렇죠? 어떠한 사회 스텝스라는 것들이 1차로 뚝 던져져.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동동동동동동동동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확실한 것들이 나와. 이 현상이 일어나면 확실한 게 만들어져. 예를 들어 외국인 50% 내국인으로 커버한다고 하면 확실한 게 뭐 있어요? 그 전화 콜수는 늘걸? 그렇죠. 확실한 것이 있는데 불확실한 것들이 있죠. 이게 전략적 시사점이에요. 이 불확실한 것들을 뭐예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기획서를 쓸 때 이거를 상대방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게 변수거든. 그쵸? 근데 이 불확실한 놈이라는 거는 요 파동하고요. 예를 들어 내국인 50% 뭐 하는 거하고 또 영어 산업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잖아. 패턴과 패턴이 부딪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게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국인 학생들을 50% 받아들인다고 하면 영어 교육 시장은 활성화가 더 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가설이 세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입시라는 게 또 전혀 다른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는 지금 여러분 보면은 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글로벌 티네이저들은 여러분 뭐 랩이나 뭐나 해가지고 다들 LA에서 옷 입고 다니는 애랑 여기 압구정에서 옷 입고 다니는 애랑 옷 입는 스타일이 똑같다 이거죠. 왜요? 인터넷이나 뭐로 봐가지고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런던에서 길거리에서 찍은 애들 막 이렇게 사진 있잖아. 그런 걸 보고 다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시장은 평준화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화된다라는 거. 지금은 한국 사람들한테만 팔지만 뭐예요? 이제는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어요. 왜? 구글은 점점 뭐예요? 자동 번역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영어라는 건 아마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아마 대세로 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을 늘린다라면 영어가 따라와야 될 테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런 파동으로 변수를 볼 수가 있고 연습 문제 뭐 이렇게 인터넷이 활성화가 돼요. 이건 뭐의 변화죠? 테크놀로지죠. 그럼 쇼핑몰이 늘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누가 늘까요? 점포를 얻을 수 없는 애들이 늘겠죠. 그렇죠? 그럼 쇼핑몰들이 늘면 미래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쇼핑몰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러죠. 근데 얘가 는다고 하면 내가 들어가면 지죠. 그렇잖아. 어차피 시간차에 의해서 뭐예요? 경쟁이 빠글빠글하게 될 테니까. 그럼 내가 지금 자본도 없고 먹고 없고 아이템만 가지고 하면 내가 야후 쇼핑몰 키워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텀을 두고 생각해보면 크기나 예를 들어 택배 서비스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왜요? 늘면 늘수록 배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퀵 서비스가 늘면 또 불확실적으로 뭐가 늘어요? 얘네들이 빨리빨리 하다 보면 엎어지겠죠. 그럼 보험이 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보험이 늘다 보면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야? 시나리오를 넓혀 나가 보는 거죠. 왜? 모든 건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자, 왜, 뭐, 이런 것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를 볼 때,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쫙 열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기점으로. 내가 이 거대한 트렌드에 어떻게 낄 수가 있느냐. 혹시 내가 못 낀다면, 이거를 낄 수 있고, 이 트렌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게이트를 열어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저는 이번 연도 말쯤에 새로 사업을 하게 하는데, 영어라는 건 오래 갈 거라고 보니까 꺼지지 않는 의학 몇 개를 가지고 내 연결을 하고 있다고요. 비즈니스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를 붙여내는 거예요. 관계를 새로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트렌드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건 예를 들어 여러분 광고 때리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마어마하게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쭉 트렌드를 가지고 타고 들어가야지. 자, 5단계. 이제 리허설을 한다라는 거죠. 시나리오를 짜놓으면 메시지를 인식하게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제목에 이렇게 짜놓는 게 좋대요. 예를 들어 뭐 미네르바 시나리오라고 하던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뭐 여기 책에 나오죠. 높은 길과 낮은 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신생제국 세계의 진화 뭐 이런 식으로. 왜? 제목만 보고도 뭐예요? 시나리오가 뭔지 알게. 사람들은 나중에는요. 내용은 기억 안 나고 뭐예요? 제목만 기억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복잡하면 할수록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짜래요. 너무 복잡하게 시나리오를 짜면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너무 많은 대안이 있어도 행동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2개에서 3개. 오케이? 뭐 대응, 도전, 점진적 변화. 언제나 피터 스워츠도 이런 말 하죠, 자기가. 보고서를 하나 썼다고 하죠. 내일이라는 8개 무지개 가지고 8개 냈다가 헷갈려 죽는 줄 알았다고 하죠. 왜? 시나리오도 다 엉기니까. 2개에서 3개 정도가 좋고, 전략적 대화라는 게 뭘까요? 참 좋은 말이에요. 전략적 대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작은 회사에 있다면, 지금 우리 여행 박사나 이런 회사처럼,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마케팅을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을 두고 전략적 대화를 해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 피터 스워츠는 이런 말을 하죠. 전략이라는 게 꼭 프레젠테이션실에서 누군가 프레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야, 우리 회사가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책에 나오죠. 이런 대화를 하루에 쭉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전화가 온대요. 그 대화를 했던 애가 샤워를 하다가 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략을 너무 뿜을한 게 아니라 컨버세이션으로 바꿔야 전략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전략적 컨버세이션이라고 이 친구는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이게 시나리오 플래닝의 특징이에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죠. 왜? 네 미래는 네가 짜야지 누가 짜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겁을 집어먹고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플롯을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집어넣으래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는 3년 내에 경쟁자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어. 뭐 그 가능성을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듣는데. 오케이? 이 피터 스워츠도 이런 말을 하죠. 너무 긍정적이면 현실성이 없다고 하고요. 시나리오를. 너무 부정적이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거절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3개 정도 짠 게 제일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자, 전략적 대화라는 게 뭐 이런 거죠. 끊임없이 회사 내에서 소위 말하는 전략 기획실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단 직원들까지도 아주 전략을 아주 그냥 대화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누구나 짤 줄 아니까. 피터 스워츠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시나리오 플래닝은 이 책 한 권으로도 되게 잘할 수가 있고 한 몇 년을 공부해도 못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문제라는 거죠. 상상력의 문제. 오케이? 그리고 뭐 아마 이런 사람들은 상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직접 짜주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을 고용할 거야. 자기가 직접 쓰기보단.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아니면 회의실에서 아니면 복도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열어대면 회사가 전사적으로 전략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략은 미래에 대한 플래닝이니까, 시나리오니까. 자, 그럼 5가지 팁만 하고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볼 때는 긍정, 부정, 현실로 보래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장밋빛으로 보고 그 다음 부정적으로 보래요. 그 다음 현실적으로 보라는 거야.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짜면 뭐예요? 장밋빛도 현실적도 안 나올 테니까. 왜요? 부정적으로 보면 대부분 안 하는 걸로 가니까. 일단은 야 이거 되게 좋겠는데 라고 하고 뭐예요? 너무 자신감이 많으면 안 되니까 뭐예요? 부정적으로 봐봐. 자, 이때는 여러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기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될 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 면을 보는 필요가 있고 스스로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 보래요. 이게 뭘까요? 미국 애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신화가 있죠. 신화도 민족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미래 플롯이래요. 우리 민족은 원래 이래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죠.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플롯이 내 안에 살아있대요. 뭐 이런 거 우리 집안은 사업가 집안이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우리 집은 공무원 집안이다. 이런 플롯이 나의 미래를 되게 많이 만든대요. 이 일본 애들은요 언제나 이 섬나라기 때문에 태풍, 지진 뭐 이런 모든 거에서 겪고 일어난 그런 도전과 대응이라는 플롯이 민족 피에 섞여 있대요. 그래서 누가 침투해 오자 그럼 이게 재앙이 아니라 이겨내야 될 과제로 본대요. 이런 플롯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게 좋다. 세 번째, 노끈 이론 들어보셨나요? 이게 물리학의 이론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노끈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당기면 뭐예요? 점진적으로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다 일어난다고요. 이걸 가지고 쉽게 말하는 게 나비 효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변화가 파동을 쳐서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게 되면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작은 변화에도 되게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카산드라가 되지 말래요. 이게 뭘까요? 언제나 미래는 긍정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아니면 도전해야 될 과제.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핵무기가 곧 터져가지고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카산드라는 여러분 왕따를 당했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얘의 예언을 듣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예언이 아니죠. 미래를 읽다 보면 아무도 여러분이 맞든 안 믿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한 정답에 포커스를 맞춰라. 사회과학자들이나 일반적인 비즈니스 리서처들은 왓을 찾는데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거야. 근데 시나리오 플래너들은 if를 찾는데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의 정답이 있으면 그게 끝난다라고 보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이틀이 걸리면 이틀 동안 변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언제나 그 변수를 생각해서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싸고 가면 첫째, 여러분의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짜봐요. 저는요, 제 주위에 아는 형님 중에 2명이 있거든요. 한 분은 큰 회사에서 기업을 하다가 지금 망해가지고 쫓겨요. 한 분은 같이 일을 했다가 그분은 지금 의정분가에다가 투다리를 냈어요. 투다리 아시죠? 꼬치구이 전문점. 근데 그 꼬치구이 전문점 형이 저를 보자고 하면 저는 시간이 제가 돼야 볼똥말똥해요. 근데 그 쫓기는 형이 보자고 하면 시간을 내서 만나요. 왜 그럴까요? 전 꼬치구이 형님의 미래를 나는 알거든. 그치? 그 형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쫓기는 형은 아직도 스케일이 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인간은 가능성이 너무 많아. 계속 쫓길 수도 있고, 한 방에 일어설 수도 있어. 근데 꼬치구이 형은 일어날 리가 없잖아. 꼬치를 팔아봤자 뭘 어떻게 팔 건데. 여러분, 꼬치구이 내가 그 형한테 맨날 말하는 게 있어요. 평수가 이만하거든요? 많이 늘 수가 없어. 들어갈 게 뻔하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동네 장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이기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딱 3년에서 5년만 봐봐요. 내가 3년 후엔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는 걸 이렇게 보면 돼. 발전적 플롯으로 한번 봐봐. 오케이? 그리고 점진적 변화의 플롯으로 봐봐요. 혹은요, 부정적 플롯으로 봐봐. 그러면 여러분이 재밌어져요. 오케이? 저는 옛날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 가장 큰 제 동기가 그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5년 살다 보면 변하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회사를 그만두면 안정성을 담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능성을 내가 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만약 뭐뭐 하면 5년 후에 나의 미래는 어떨까요? 쪽박? 혹은 대박? 아니면 요 모양 요대로? 혹은 이런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미래 원동력은 뭐예요? 돈? 친구?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 아니면 학습력?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 그 원동력이 뭘까요? 그죠? 세 번째, 여러분의 미래를 변동하는 것 중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 뭘까요? 그리고 불확실한 건 뭘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 시나리오를 내가 짜보는 거야. 그러니까 5번째, 나의 가능성에 대한 2개, 3개의 시나리오를 짜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뭘 배운다라고 하면 발전하는 거, 점진적, 공식적인 거, 아니면 부정적인 거. 오케이? 짜다 보면은 여러분이 짜는 과정에서 나의 미래가 이렇게 피터 스워처의 말에 의해서도 이렇게 뿌옇게 거두면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분명히 보이지는 않아요. 왜요? 하면서 만들어질 테니까, 모든 것들은. 자,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놀라움이 가득한 미래. 제가 이제 이번 강의는 에필로그로 뭘로 끝날까 하다가 포레스트 검프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에서 되게 유명한 말 있죠? My mama always said life was like box of chocolate이라고 하죠. 그쵸?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이런 말을 하죠. 참, 아시죠, 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는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말을 하죠. 바보로 태어나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하다가 보면 이게 어떻게 잘 맞죠. 물론 영화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그러니까 초콜릿 박스라는 거죠. 내가 뭘 고를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있죠. 그 초콜릿통에 몇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알겠지. 그죠? 거기서 내가 뭘 뽑아 먹든 뭐 하든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초콜릿 박스에 초콜릿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먹으려고 트라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라는 것보단 여러분이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 나의 가능성이 어떤 것들이 있고 나는 어떻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보는 순간 미래는 점점 그 안개를 벗어낼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독서 경영 세미나에서 뭘 할 거냐? 오늘 9시 반에 끝난다고 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20분을 더 했죠. 다음 시간에 맥켄지에서 쓰고 있는 전략 파워 프로세스 프로페셔널이라는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제 맥켄지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4개의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해요. MEC이니 포지셔닝이니 몇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기획서를 쓰거나 기획을 할 때 이 전략 분석 툴이라는 걸 되게 못 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 컨설팅 회사의 64%가 SWOT을 써. SWOT를 쓴다고요. 그만큼 툴 쓰는 게 약해요, 되게. 그래서 이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 책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페이퍼로요. 어떻게? 그 방법을 이 사람이 큰 4개의 프레임으로, 이 맥켄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전략을 프로세스 있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책이 예제도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렇게 꼭 머리에 딱 잡히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서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